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IAEA 조사와 별도로 우리 시찰단이 후쿠시마에 가서 검증한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결론은 모든 기준에 충족한다. 그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최장 10년 뒤에 제주도 앞바다 100km에 오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평시의 10만 분의 1 수준,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엔 변화가 없을 거라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검증 결과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 과정을 점검한 IAEA와 달리 국내에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찰단이 직접 현장 검증을 통해 종합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오염수 방출 후 삼중수소 농도 변화를 살펴봤더니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건 10년 후쯤인데 현재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또 방류 직전 오염수가 보관된 K4 탱크가 터졌을 경우에도 후쿠시마 인근 주민의 예상 피폭 설량은 엑스레이 촬영 때의 10분의 1 수준인 0.01 밀리시버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불안을 고려해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일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With Japan, there is a concern. I have been very attentive to the South Koreans' views and concerns. 오늘 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박진 외교장관, 모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검증의 핵심은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입니다. 이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기 전에 이 알프스를 거쳐서 정화가 돼야 하거든요. 민주당은 여전히 알프스 성능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럼 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전혜정 기자가 이어갑니다. 신뢰성 논란이 제기된 다핵종 정화 설비 알프스의 정화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결론입니다. 오염수는 알프스 정화를 거쳐 K4 탱크군으로 옮겨진 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면 방류됩니다. 알프스 처리가 된 오염수 농도를 분석했더니 배출 기준 이하로 농도가 낮아졌다는 걸 확인했다는 설명입니다. 2019년 5월부터는 배출 기준을 초과한 핵종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프스 시설이 고장나더라도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지 않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가 거치고 난 오염수는 탱크에 저장이 되는데 그 탱크에서도 다시 한번 농도를 체크를 합니다. 또 지진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중으로 긴급 차단 밸브가 작동하고 이 밸브가 고장나면 수동으로 방류를 막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알프스 필터의 고장 사례를 들어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흡착제를 제때 교체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제안했습니다. 또 실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이 기준에 맞춰 잘 방류하는지 안전성 재검증 계획도 밝혔습니다. 2달 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 시찰단이 원전을 점검한 것처럼 방류 후 추가로 시찰단을 보내는 방안이 다음 주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대해 존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우리 해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정부 공식 발표에 수산시장 상인들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믿고 곧바로 돌아올까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홍난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조에 담긴 수산물을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립니다. 주말을 앞둔 오후인데도 손님보다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아직 방류되기 전인데도 매출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10접시를 팔았다면 뭐 절반 정도? 그 정도로 매출이 많이 줄었었는데 일본 다니면 좀 이거는 빼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방사능 영향이 거의 없다는 오늘 정부 발표에 상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심리적으로 국민들은 이제 정서가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나빠할 건 없죠. 기대를 또 해보고 하는 거죠. 희망을 한 거예요.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도 정부 발표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민어 잡으러 가는데 미끼 사러 왔어요. IAEA 거기서 기준치에 맞다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방사능 공포에 위축된 소비 심리가 금방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란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직원들 어쩔 수 없이 내보내가면서 너무너무 정말 힘듭니다. 소비가 확 일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이번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뒤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땅 근처 말고 원래 가려 했던 양서면 종점으로 확정하자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백지화를 재검토할 수는 있다,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가짜 뉴스를 퍼뜨린 민주당이 사과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놀부심보라고 비판하며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게 놀부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셔버리겠다, 그런 것입니까? 치기마저 느껴지는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됩니다. 당 위원회를 꾸려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종점이 변경될 당시 외부의 개입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절차를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 정치로 양평 군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수준 낮은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평에 양자만 들어오면은 우리 김건희 여사님하고 연관을 지어서 계속 가짜 뉴스 또 악의적인 선동을 하고 있는. 다만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있을 경우 정부의 백지화 결정 재검토를 설득하겠다며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 대응이었지만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희룡 장관을 국회로 불러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15년 수건 사업이 한순간에 백지화되면서 양평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권 싸움에 애꿎은 양평군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국익을 해치는 국회의원이라 부르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다시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려달라는 요구인데 김태우 기자 보도 보시고 진짜 백지화할 건지 스튜디오에 대기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읍내 곳곳에 고속도로 백지화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15년 수건 사업이 정치권 공방 탓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는데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싸워가지고 왜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고속도로 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것 가지고 그냥 안 논다. 그러면 에타 벌이 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당초 원한 대로 고속도로 개통을 추진하는 안을 꺼내든 데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타선이 그거면 그거라도 백지화는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되게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원안은 나는 반대고 대안으로 제시한 강화 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에선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백지화 결정에 대한 비판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엔 지난 대선 이곳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윤석열 정부가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을 내린 건 배신이라고 토로하는 한편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민주당 의원들은 국익을 해치는 국회의원이라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양평구는 마을 이장단,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국민들의 수건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취소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만 명 서명운동과 주민설명회 등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방금 여야 정치권 비판하는 양평 국민들 목소리도 들어보셨는데 정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안 지으실 겁니까?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주민 수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이걸 가짜 뉴스로 몰고 가려는 그 민주당 행태가 저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짜 뉴스로 범벅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가짜 뉴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야당 주장은 이겁니다. 원래는 2021년 여기 양서면이 종점인 걸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올해 여기 강상면이 종점인 노선으로 바뀌었고 그 봤더니 근처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다. 이거 특혜다. 왜 바꾼 겁니까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이 고속도로는 2007년부터 이 양평읍으로 가는 게 요 밑에 노선이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민자로 진행되다가 무산되고 2017년에 국가 재정 사업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돈은 위쪽이 덜 들어가죠. 그래서 예타는 경제성을 따져서 일로 갔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군수가 강하에 IC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다음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국민의힘 군수와 국회의원도 이 강상, 강하, 양평읍으로 가는 이게 양평 국민들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1위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래서 예타에 불과 예타는 예비잖아요. 본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양평군에서 당을 떠나서 다 요구하는 사항이고 해당되는 인구가 더 많은 노선도 대안으로 함께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혜로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주장할 때는 수건 사업에 대한 노력이고 국민의힘이 하면 김건희 여사 특혜입니까? 그리고 이걸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도 계속 뭐 TF팀이냐 하면서 이거를 그 프레임 짜서 거짓 선동하는 데만 몰두를 하고 이해찬, 이재명 다 나서서 민주당 전부가 이거는 괴담 선동에만 목적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장관은 그럼 김건희 여사 땅이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6월 29일.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저에게 질문서를 보내왔길래 그때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알았고 노선이 일로 간다는 것 자체도 그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강화 쪽으로 가도록 해달라. 기존안을 변경해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의원이 제기를 하니까 우리가 실무부서에 검토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검토의 과정이 현재 환경 영향까지 오는 거지 중간에 그걸 장관이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야당은요. 지금 이걸 진작에 알았으면 원장님께서 정치 생명 건다고 하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지난해 국감 때 이미 이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때 질문은 이 땅을 포함해가지고 양평군에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을 놓고 이게 산지에서 뭔가로 형질 변경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니까 내가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 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땅이랑 이 고속도로랑 뭐 노선이 연결되는지 뭐 이 종점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이 주변에도 많다는 막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산입니까? 여기 땅이? 최근에 산 건 아닌 거죠. 주된 것은 선산이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혜가 되려면 김건희 여사 이제 일가 소유 땅 여기 강상면으로 오면
이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특혜 받잖아요. 만약에 간다면,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이미 여기에 네.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남양평 IC가 바로 이 땅 옆에 있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노선이 이리로 가느냐 이리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대신 어느 고속도로든지 간에 중부 내륙이랑 연결되면 네. 이 일대 전체가 혜택이 가죠. 그래서 양평 군민들이 전체가 다수가 이 밑에 노선을 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서울이나 하남 시민들도 이 부분을 요구를 하는 거지 이게 다른 데들은 이익이 없는데 여기만 혜택을 주려고 한다? 어떻게 이게 그런 이 선동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하면 그거는 무시하고 또 다른 거 제기하면서 아마 그 괴담 선동에 몇 번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원희룡한테는 안 통하죠.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지금 말씀이 놀부심보라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아니 없애지 말고 그럼 원안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원안대로 하자. 여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자, 그거 양평 군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론조사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 백지화를 만약에 다시 재고를 하게 되면 양평 군민의 뜻을 물어봐야죠. 누구 마음대로 원안으로 갑니까? 그러면 원안으로 간다는 거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꼴처럼 다시 기정사실화할 텐데 그렇게 가려면 그동안에 가짜뉴스 선동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깨끗이 사과하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진실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재발 방지하겠다는 게 되면 그래도 제가 고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걸 모든 거를 지금 가짜 뉴스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는 그런 괴담 선동의 좌판을 깔려고 하고 온 국민을 앞으로 임기 끝까지 이걸 몰고 가려는 그런 민주당의 그런 장사 수법에는 제가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당도 재검토를 좀 다시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양평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쪽이든 고속도로가 필요하고 수건 사업이니까 전혀 검토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여당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유연하게 수렴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뭐 여당에서 그렇게 그 사과와 문책을 전제로 가짜 뉴스에 대한 사과와 문책을 전제로 한다면 그때 가서 뭐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지만 이 고속도로 개설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다가 저에게도 뭐 탄핵을 거론하고 모든 거를 뭐 묻지 마. 기승전결 전부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을 재발 방지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선 이거 가도 그다음 또 못 갑니다. 또 선동으로 또 물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면 제가 영원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 정부 끝나면 김건희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자. 그럴 거면 원장관 뜻이에요? 아니면 대통령 뜻도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이 백지화 이것을 만약에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면 제가 누를 끼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닙니까? 고속도로 개설의 책임자가 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가 만약에 잘못돼서 대통령과 정권에 누를 끼친다면 제가 그에 대한 인사 책임까지도 지겠습니다. 원장관 정치적 개인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개인 행보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묻지마 선동 때문에 우리 도로국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에 수백 개의 고속도로와 지방 국도를 사업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며칠 밤새고 있어요. 국회에서 불러면 불려가고요. 이렇게 해서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렇게 그 거짓 선동판으로 만들어버린 이 부분에 대한 원인 제거와 이게 재발 방지가 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양평 국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요. 이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면 이 가짜 선동의 원인을 제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나중에 또 여야 공방 얘기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감찰에 나섭니다. 이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돌려막기를 해서 대통령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었죠. 바로 이 돌려막기 인사가 이 대통령실에도 사전 보고됐을 가능성 때문에 이 내부 감찰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감찰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돌려막기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감찰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소속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되자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자리를 맞바꾼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일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자리 약탈 행위라며 사태의 전말을 알아야겠다고 직접 공직기강 라인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진상조사가 대통령실까지 확대되는 건 돌려막기 인사교류가 벌어지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간 공무원들을 전원 복귀시키면서도 인사교류를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진행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다음 주 김대기 비서실장 산하 사회수석실과 그 밑으로 이어지는 교육비서관실에 초점을 맞춰 감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돌려막기를 대통령실 어느 라인까지 알았는지가 이번 감찰의 핵심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추가 인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누가 오늘 떨었습니까?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또 유인촌 문화체육 대통령 특보입니다. 임명부터 큰 관심을 받은 두 사람이죠. 먼저 장 차관은요, 오늘 처음으로 국회회의에 참석했는데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은퇴하면서 무거움에서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선수 시절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도 선수라 무거운 걸 들었는데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자, 같이 사진도 찍었나 보죠? 네, 류호정 의원은 장 차관에게 먼저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서 긴장을 풀어주기도 했고요. 핸드볼 선수 출신이죠. 이모경 의원과 또 봅슬레이 감독 출신이 이용 의원은 응원을 보냈는데 스포츠계 선배로서 특별히 애정을 담았습니다. 코트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그 열정, 지금 이 차관으로서도 꼭 국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모든 해결사 역할을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체육이 어떻게 보면은 닭상에만 참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관님께서 그 역할 저는 충분히 해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유인촌 특보는 오늘 대통령에게 위촉장 받았죠?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문화부 장관 임명장을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앞은 늘 긴장되나 봅니다. 문화체육 특보입니다.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에 촉합니다. 그런데 유특보 옆에 낯익은 얼굴이 보여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인데요. 호남 지역에서 당선된 적이 있잖아요. 오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네, 추억의 인물들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표를 의뢰했고 전 민주당 대표들이 나와 있네요. 네, 요즘 전직 민주당 대표들이 참 바쁘죠. 오늘은 이해찬 전 대표가 당원 행사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최근 다른 강연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주장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죠. 저를 고발을 했어요. 좀 뜬금없이 전화가 본 적이 있다고. 원희룡 장관이 어제 백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친 건 아니고요. 근데 잡아가요 그런 소리.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목불인견. 백지화하겠다 안 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지가 뭔데? 네,
참 발언 세요. 요즘에도 활동이 왕성하군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얼마 전 미국에서 돌아왔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는 가면서도 이재명 대표와는 만남 관련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해서 당내가 시끌시끌하죠. 성찰이 먼저다. 너무 신중하고 엄중하고 이 여론조사에 소심해져서 지금 뭡니까 이 검찰국가의 탄생이 그냥 총체적 실패인 거죠.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담스럽겠죠 당연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 참 전 대표 바쁘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운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전직 대표 이분도 있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기소를 하는 거죠. 이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움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 없이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내 한 의원은 원로들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당의 어른인 전직 대표라면 당내에서 자중하라는 말보다는 경험을 살려 도와달라는 말을 듣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자, 네, 김민지 기자, 여랑야랑 오늘이 마지막이죠? 네, 저는 국회팀으로 돌아가서요.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랑야랑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랑야랑은 계속됩니다. 경기 의왕에서 20대 남성이 승강기에 홀로 탄 여성을 마구 때린 묻지마 폭행 사건,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여성이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10분가량 기다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그냥 보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그제 낮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지만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피해 여성에게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피해자분하고 피해자분 가족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성폭행하려 했다는 사실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성폭행하려고 하셨던 거 맞습니까? 예.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이후 여러 차례 피해 여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고층에 살면서도 중간층쯤인 12층까지 내려와선 10분가량 기다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가는 엘리베이터를 붙잡아 남성이나 여러 사람이 타고 있을 땐 보내고 여성이 혼자 탄 엘리베이터가 오기만 기다린 겁니다. 경찰은 실제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남성 주민이나 여러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고 그대로 보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계획했는지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서울에서도 홀로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린 범죄가 또 있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CCTV가 없는 곳을 노린 점도 비슷한데요. 내 집 엘리베이터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에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검정 모자를 쓴 남성이 젊은 여성 뒤를 바짝 따라갑니다. 여성이 아파트로 들어서자 비상계단을 뛰어오르듯 쫓아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황급히 올라탄 남성. 이후 여성이 내리자 남성은 그 방향을 응시하더니 곧 몸을 따라 옮깁니다. 지난 3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남성의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여성 집 앞까지 따라간 뒤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남성은 복도에 CCTV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성은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빠져나간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남성을 검거했지만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는 요청에 따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성을 불러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어젯밤 전북 정읍에서 야산에 바위와 토사가 쏟아져 택시를 덮쳤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볼 듯 퍼붓는 장맛비에 산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다른 지역에도 장맛비에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밤길을 달리는 택시. 희뿌연 연기와 함께 도로에 널브러진 돌덩이들이 보이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차량이 크게 흔들립니다. 택시기사와 승객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 전신주도 부서지며 섬광이 번쩍이고 흙먼지와 함께 돌무더기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전북 정읍시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난 건 어젯밤 11시 55분쯤. 근처를 지나던 택시가 토사에 깔렸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그냥 손님하고 나오냐 소리쳐서 튀어나가자고 해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보다 큰 돌들이 도로를 덮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추가 붕괴가 우려돼 응급복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대 전신주가 훼손돼 인근 마을의 전기 공급이 2시간 넘게 중단되는가 하면 놀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급하게 그냥 주섬주섬 해갖고 대피했다니까요.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지금까지 정읍시 일대엔 33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비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는 그게 아마 피해가 이런 대형 피해가 있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고되자 산림당국은 호남과 대구, 부산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큰 비도 걱정이지만 비가 안 와도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더운데 하늘에 구름이 많다. 그러면 자외선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구름 사이로도 자외선이 뚫고 나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간간히 낀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강렬합니다.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온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 하나 없이 물속에만 있거나 선탠보다는 파라솔 밑에서 따가운 햇볕을 피합니다. 너무 더워서 살이 아무리 선크림을 많이 발라도 계속 타요. 그래서 너무 피부가 따갑고 좀 너무 검해져요.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래쉬가드도 입고 해가지고 햇빛 알레르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을 이제 쬐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막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통상 자외선은 구름이 많으면 약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외선은 구름을 뚫습니다. 뜨거운 날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차단제가 물에 계속 씻겨나가는 만큼 이 내수성 제품을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오존도 문제입니다. 오존은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을 받아 생기는 2차 오염 물질입니다. 호흡기와 눈에 염증을 만들어 건강에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막을 방법도 없는 셈입니다. 밖에 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존이 대기 중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2002년보다 11배가 늘었습니다. 도시일수록 또 차들이 많이 지체되는 곳일수록 일사량이 강할수록 오존 농도가 높아지게 돼 있죠. 하루 걸러 찾아오는 무더위 속 자외선과 오존이 올여름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전국 작물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멀리 제주도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동남아 열대 과일 키울 수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바나나가, 충북 청주에선 애플망고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경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강원 정선군 시감자밭입니다. 호미질 한 번에 감자가 쏟아집니다. 벌써 이런 게 나와요? 대표 품종인 수미감자를 대체할 다른 품종을 연구하는 겁니다. 수미는 1978년 도입될 땐 더위에 강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주요 감자 산지의 연평균 기온이 최근 10년 사이 1도 오르자 수확량이 크게 줄고 기형 감자 발생은 늘었습니다. 지금 환경은 천지거차요. 그만큼 이제 병충해라든가 온도적인 리스크라든가 이제 엄청 많은데 농민들은 그걸 모르고 두백이란 품종도 보급됐지만 출하 시기가 장마와 맞물리며 썩기 일수, 다른 대안 품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품종 하나 때문에 지금 수량이 반토막 난다는 얘기는 그래 소비자는 피해잖아. 가격이 높아지지. 감자 가격이 계속 뛰잖아요. 왜냐하면 수량이 안 나오니까. 감자가 강원도 대표 작물 자리를 내놓아야 할 처지라면 높아지는 기온 탓에 과수농가는 아예 재배 작물을 바꾸고 있습니다. 울창하게 늘어선 바나나 나무와 후덥지근한 공기. 동남아시아나 제주도가 아닌 지리산 자락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경남 산청군의 바나나 농장입니다. 내부는 항상 32도로 유지되고 있고요. 유기농 재배를 위해 벌레를 잡는 닭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좋다 보니 지난해 한 해만 110톤의 바나나를 수확했습니다. 5년 전 농장을 열 때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재배하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좀 사용량이 줄지 않았나. 추운 정도도 좀 덜하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추운 기간이 조금 짧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 안 나무마다 발그레한 열매가 잇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에서 주로 나는 애플망고입니다. 청주 지역의 서늘한 날씨와 맞지 않아 처음엔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농장주는 높아지는 한반도 기온을 생각하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 버섯을 키웠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어차피 올라갈 것 같는 거예요. 뭐 바나나, 또 뭐 파파야 이런 종류들도 사실은 찾아다녔어요. 소득도 조금 높을 거다 판단하에. 우리나라에선 제주도에서 자라다가 남해안을 거쳐 내륙으로 재배지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이 한반도에 들어선 사이 사과, 복숭아, 포도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은 2070년이 되면 재배 가능 지역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 변화가 우리 대표 작물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정현우입니다.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걱정이 큰데 실적이 바닥을 쳤다.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매출은 60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3조 원대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주력 제품인 디램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고 메모리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3분기부터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반기 반도체 실적은 바닥을 통과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고평가 손실도 축소가 되는 동시에 가격 상승과 물량 증가 효과로 개선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이달 말 스마트폰 신작이 공개된다는 점도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폴더블 신제품 출시가 되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은 재차 3조 중반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시장의 확대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영향을 미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는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원금, 이자 다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요. 정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기준을 신협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데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한 새마을금고. 어제는 맡긴 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아침부터 긴 줄을 섰지만 오늘은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정부가 재산상 손실이 없다. 5천만 원 넘는 예금도 보장한다며 연일 뱅크런 진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안정된 것 같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문 열기 전 7명이 와서 해지했던 예금을 재해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들 가는데 그때까지 있다가 그냥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좋고 빼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빼러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늘 느슨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신협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사 주기를 2년에서 신협 수준인 1년으로 맞추고 외부 감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으로 받은 돈 대비 대출을 내줄 수 있는 비율, 예대율 규제도 강화해 과도한 대출이 나가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등을 관리하는 각 정부 부처들은 연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야생 멧돼지 3마리가 출현했습니다. 2마리는 사살되거나 차에 치여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도망쳤습니다. 느닷없는 멧돼지 출현에 주민들은 소동을 겪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멧돼지 1마리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옵니다. 먹이를 찾아 헤매듯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뒤이어 도착한 경찰관과 엽사가 멧돼지를 찾아다닙니다.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8시 반쯤. 지하주차장으로 온 멧돼지는 결국 사살됐습니다. 다른 1마리는 지하철 녹번역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시 좀 넘어서 저기 정리하는데 쿵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경차는 비상등 승용차는 켜져 있었고 멧돼지 신호등이 중간에 누워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멧돼지가 은평구와 도봉구, 종로구에서 가장 많이 출몰하는데 올해는 6월까지 368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전에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도심까지 많이 내려왔지만 요즘은 멧돼지 개체수가 늘면서 터전인 산속이 비좁아져 여름에도 자주 내려오는 겁니다. 서로 간의 경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더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마주칠 가능성이 높죠. 소방당국은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숙주인 만큼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시청자 제보로 만드는 뉴스입니다. 이불 빨래를 시키고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게 하고 요즘 군대에서도 보기 힘든 이런 갑질이 쇼호스트 선후배 간에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런 군기 잡기가 왜 필요할까요?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홈쇼핑 채널의 쇼호스트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휴게실 이불이 더럽다며 빨래해두라고 지시하고 연말 정산 방법을 정리해 올리라는 등의 요구가 쏟아집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업무의 연장이니 메시지를 제때 확인하라거나 선배들의 생일 축하 멘트를 작성해 올리게 한 뒤 지적하기도 합니다. 회사 관계자들은 과도한 기수 문화로 후배 쇼호스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욕하는 건 기본이고요. 막말도 많이 하고 그냥 복종해야 돼요, 복종.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엄청 뭐라 하는 선배들도 많고. 선배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쇼호스트들은 2,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동료 평가를 잘못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를 낸다고 하면 그렇게 지킬지 모르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당 업체는 내부 신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고 지난달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후배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확인된 쇼호스트 2명을 일단 출연 정지시켰고 계약 해지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또 소속 쇼호스트들에게 갑질 행위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어르신들 이 병에 걸릴까 늘 걱정이시죠. 바로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병입니다.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매를 극복할 날이 조금이라도 가까워졌을까요?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습니다. 이 신약은 치매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합니다. 환자 1,700여 명이 참가한 임상시험 결과 18개월 동안 신약을 투약한 환자의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가 5개월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만 좀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병리를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제는 제대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환자들이나 보호자, 그다음에 임상가들이 기대가 많다. 다만 초기 환자에게만 효과를 보여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 환자 중 13%가 뇌부종, 17%가 뇌출혈을 겪었습니다. 이번 FDA 정식 승인으로 환자들은 연간 비용이 한화 3,400만 원 상당인 레켐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지난달부터 레켐비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말 또는 2025년 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실종 신고됐던 청년이 8년 만에 발견돼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8년간 계속 집에 있었다는 건데 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이훈후 특파원입니다. 하얀 담요를 두른 청년이 차에 올라탑니다. 2015년 당시 17살의 나이에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중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루디 파리아스가 현지 시각 2일 길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 8년 만입니다. 그런데 파리아스의 몸에 멍과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어디선가 학대와 구타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파리아스의 실종이 거짓이라는 뜻밖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8년 전 실종 신고 다음 날 그는 집에 돌아왔고 계속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모든 것이 파리아스 어머니의 거짓말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Continue to deceive police by remaining adamant that Rudy was still missing. She alleged her nephew was a person friends and family were seen coming and going. 어머니로부터 학대와 구타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I heard horrific things from that young man. 파리아스의 어머니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ant to arrest me because they said I was hiding him. 경찰은 파리아스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이유와 학대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는 내일 아침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일 낮 동안 잠시 쉬었다 모레부터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내린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번에도 꽤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방에 100mm 넘는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모레 중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잠시 비가 그치는 내일 낮은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 내일 낮 동안 무덥겠습니다. 서울 31도 등 전국에서 낮 기온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엔 전국에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단 현재로선 IAEA도 우리 정부도 괜찮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다음 달에는 현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짧게는 4, 5년, 길게는 10년 지나면 우리 제주 앞바다까지 흘러옵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퍼담을 수 없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언제든 괜찮다고 할 때까지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은 확실히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민폐국이 되지 않기 위해 일본에게 필요한 자세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A부터 Z까지 책임질 각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